안녕하십니까? 10대 이슈 관점 정리과 평생학습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글로벌 관광경영학과 18학번 고성현입니다. 목차는 10대 이슈에 대한 나의 관점, 심화학습의 필요성과 특히 개발해야 할 교육 이슈, 평생학습 계획, 프로젝트 및 수강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이슈에 대한 저의 관점은 수업 전 중요성 인식 정도는 5점 척도로 보았을 때 3점, 4점, 2점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후의 중요성 인식 정도는 모두 5점으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교육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지식의 중요성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창의성 융합교육은 창의성이 있으면 유용성과 독창성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교육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뉴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의 중요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행복교육은 행복한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생활을 하며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더 장수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교육 같은 경우 저의 팀플 과제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행복교과서를 제작해서 행복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 행복을 각 학생들에게 전해주어서 높은 행복지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독서 인성교육입니다. 독서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고 책 읽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저로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성인 독서량 미국, 일본, 중국보다 우리나라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거의 8배가 달하는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인성 함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과 같이 모두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 입지와 독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학습 교육입니다. 공부엔 끝이 없다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급변하는 사회의 교육 이슈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AI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필요한 건 바로 AI 교육인데요. 이를 통해 인간과 기술의 종합적인 공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교육 경쟁력 1위, 행복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가 가장 연구해야 할 대상인 나라로 손꼽힙니다. 그 나라에서 AI 교육 지원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연구해보고 우리나라도 AI 교육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ESG 교육입니다. ESG를 통해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과 함께하는 환경보호를 통해서 지속가능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기구에서 주최하는 탄소중립, RE100 캠페인을 통해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창업교육.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 창업이라는 것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도 장기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즉,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 과정에 있는 죽음의 계곡을 잘 넘겨서 성공적인 창업가가 되기 위해 역량 함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재정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만약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정도는 그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식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쌓고 뛰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축을 통해서도 이자율이 상당한데요. 또한 생애주기별로 재무 목표를 세워서 가족 생활기에 발생하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심화학습의 필요성인데요. 그것은 독서 인성 교육으로 뽑았습니다. 수업을 듣고 우리나라의 독서량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어릴 적 습관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거부감이 들지 않게 전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이슈답게 다른 나라의 독서 인성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다른 나라보다 독서량이 적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다른 나라의 것을 벤치마킹하여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해야 할 교육 이슈는 세 가지로 정해보았는데요. 행복교육과 창의성 융합교육, 창업교육입니다. 행복교육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 향상 프로젝트를 고안해서 행복 캠페인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진행했던 행복교과서 제작도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성 융합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융합교육은 다른 나라와 두드러지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업 중 교수님이 언급한 사례 중 우리나라는 한 가지 전공만을 선택해서 그것만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도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줏대가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다전공을 선호합니다. 그 전공들끼리의 융합을 중요시 여깁니다.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깨닫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창업교육은 조사에 따르면 요즘 창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심코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과 국가적으로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며 성공적인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녀야 하는지,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학습 계획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0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역량교육은 20대 취업을 앞둔 취업을 희망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공부하여 면접에 훌륭한 인재상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30대는 취업을 한 후 기업의 핵심 역량에 알맞은 인재로서 활동을 합니다. 40대는 회사 분위기를 수평적으로 잘 이끌어야 할 사람으로 다른 직원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창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0대는 퇴임한 경우 퇴임했다고 역량 함량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합니다. 창의성 교육과 융합 교육은 20대 다전공의 중요성을 깨닫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학업에 치중합니다. 꼭 같은 결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알고 싶었던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융합이 이루어져서 뉴 아이디어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30대 뉴 아이디어를 도출할 타이밍입니다. 20대 대학에서 쌓아온 다전공의 모든 정보들을 융합시켜서 유용성 있고 독창적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회사의 프로젝트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40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 기존 직원들의 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50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창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감 있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교육,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나라 행복지수 최저 낮은 이유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30대, 행복교과서 제작에 직접 나서보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행복교과서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40대, 결혼, 출산, 양육비 걱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고통을 받을 시기입니다. 행복한 결혼, 출산,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직접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50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인이 되었을 쯤 행복한 노후를 지내기 위해선
그동안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해외여행이나 가족여행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독서 인성 교육 20대 대학생들, 직장인들의 경우 일에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독서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흥미있던 주제, 정보들을 얻고 싶다면 책을 골라서 읽어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30대 20대 때 자신이 흥미있던 책으로 독서 습관을 들였다면 이제는 다른 종류의 책들도 접해보면서 자신의 좁혀있던 지식을 좀 더 넓혀가는 시기입니다. 다른 주제의 책들을 읽어봅니다. 40대 결혼 전 결혼에 대한 지식, 살림, 자녀 바르게 키우기 등에 무한한 관심이 있을 무렵입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주제를 찾아서 그 책을 읽어본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0대 이제는 노후를 위한 독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독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 20대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배우는 나의 전공 열심히 배우고 교양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지식을 쌓습니다. 30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학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에게 필요했던 자격증 공부, 기타 공부들을 꾸준하게 진행합니다. 40대 50대, 60대 퇴임하기 전까지 퇴임 후에 할 제2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50대 만약 회사에서 퇴임을 하였다면 40대 때 이뤄놓은 제2의 꿈을 펼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이루면서도 그것에 대한 공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AI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20대 미국, 핀란드, 중국, 일본의 AI 교육 정책과 우리나라의 AI 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한 건지 알아보고 부족한 점을 알아봅니다. 30대 AI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 회사 업무에 있어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거나 다른 나라 AI 사례들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적용해 봅니다. 40대 자녀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것에 능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권장한 AI 교육을 같이 참관하고 정보를 쌓습니다. 50대 AI 교육을 평생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AI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SG 교육 20대 ESG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 세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양 줄이기 이런 것들. 30대 회사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면 ESG 경영을 통해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40대 직원들이 ESG 경영을 잘 지키고 있는지 통찰하고 완벽한 윤리경영을 통해 투명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기. 50대 퇴임을 했더라도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대 때처럼 개인 차원에서의 ESG 목표를 실천하기. 창업교육 20대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창업가로서 갖춰야 할 정보들을 입수하고 계획하기. 30대 기업가 정신으로 거듭났다면 창업을 주도하고 죽음의 계곡을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40대 죽음의 계곡의 문턱을 넘고 성공적인 창업가로서 거듭나기.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 재화를 창출하여 고객 만족 실현하기. 50대 창업을 꿈꾸는 창업 초년생들에게 성공적인 창업가로서 줄 수 있는 정보 공유하기, 기업가 정신 전수해주기. 재정 리터러시 교육 20대 주택 청약, 금리 좋은 저축 상품 은행 실천하기. 30대 투자에 관심이 생겼다면 몇 년 동안 자세한 투자 공부를 통해서 안전한 투자하기. 40대 주택 청약으로 얻은 집이 생겼다면 그 돈으로 더욱더 다양한 저축 활동을 통해 재산 불리기. 50대 저축 활동으로 얻은 목돈으로 내 집 마련하고 후세들을 위해 노동, 저축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합니다. 프로젝트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팀플 과제로 행복교육을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역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주제라 그런지 몰라도 행복교육에 대해 우리나라 사례를 조사해보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우리나라 행복교육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시되었던 우리나라에서 행복교육 교과서가 실제로 제작되어서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조한 행복지수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과제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10가지 이슈에 대한 교육들을 모두 한 번씩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 전과 수업 후의 나의 오점 척도는 모두 5점 만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아예 관심 없던 주제에서도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 그것들의 내용들을 접목시켜 더욱더 뜻깊고 완벽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많은 양의 이슈들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제가 모든 분야에 성장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굳건한 마음가짐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강 소감은 교수님 1학기 동안 10가지 이슈에 대해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한층 더 성장한 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10가지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고 제가 4학년 막학기 수업이었는데 정말 좋은 강의, 의미 있는 수업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졸업하면 이제는 뭐 뵙기 어렵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좋은 어린이 되어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